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겪었던 가장 오싹했던 경험이다. 친구들과 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오래된 농가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했다. 그곳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논밭과 작은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낮에는 청량한 바람이 불고 밤에는 별이 쏟아질 듯 펼쳐졌다. 그러나 그곳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마룻바닥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주위는 너무도 조용해서 바람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삼아 말했다. 이런 곳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해야 제맛 아니겠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다. 집 기둥에서 나는 아무 삐걱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바람 소리겠지 라고 나는 속으로 되뇌며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마치 집 안으로 들어와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것 같았다. 내 팔에 닭살이 돋았다. 평소라면 현실적이라며 이런 걸 무시했겠지만 그날 밤은 왠지 달랐다.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죽인 채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대수롭지 않게 그 일을 묻어두려 했지만 서로의 얼굴에 남은 불안이 그날 밤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다. 부드러운 햇볕이 대지에 내리쬐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어제의 일을 지우지 못했다.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근처 숲길을 따라 하이킹을 나섰다. 숲은 도로와 떨어져 있어서 매우 조용했고 때때로 새소리가 들리는 정도였다. 그때 앞서 걷던 친구가 발걸음을 멈추고 손짓했다. 여기 봐. 뭔가 이상해. 친구가 가리킨 곳에는 낡은 비석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석에는 오래된 한자로 이름과 날짜가 새겨져 있었고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다. 무덤 주변은 제초 작업이 덜 된 탓인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그곳을 떠났다. 해가 질 무렵 다시 농가로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농가에 부엌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다. 암흑 속에서 손전등을 찾아 켜니 왠지 모를 공포감이 몰려왔다.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 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마당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저기 뭐가 보여?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창문으로 다가왔다. 희미한 불빛은 마치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있는 듯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깜빡였다. 우리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우리에게 오라는 신호일지도 몰라. 그 말을 기점으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돌아봤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몇몇이 마당으로 나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때 마당 저쪽 끝에서 소리가 들렸다. 절대로 인간이 낼 수 없는 기괴한 소리였다. 그것은 어떤 낮은 윙윙거림과 비명소리가 섞인 듯한 것이었다. 우리는 즉시 농가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창문을 걸어 닫았다. 그 뒤로는 아무도 밖을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질 않았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오고 우리는 예정된 기간보다 하루 일찍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준비를 마치고 짐을 싣는 동안 나는 뒤돌아 농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곳곳이 마치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곳을 떠나면서 우리는 다시는 그 집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이후로도 그날 밤의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상한 소리와 미지의 불빛,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현실 같은 공포였다. 우리는 그저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그 집에서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따금씩 그날 밤에 기묘한 불빛이 떠오른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가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마을 외곽에 있는 폐가에 방문하기로 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심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는데 우리 모두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믿지 않았기에 단순한 호기심에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날 밤은 달이 유난히 밝았지만 저녁이 되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주섬주섬 우비를 챙겨 입고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나섰다. 폐가에 도착하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은 우리를 맞이하듯 서 있었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싸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벽에는 색이 바랜 옛 사진들이 몇 장 붙어 있었고 앨범에서 튀어나온 듯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먼지로 덮인 바닥은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선명히 남았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을 켜고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누구 하나라도 조심성 없이 움직였다가는 무너질 듯했다. 2층에 올라서자 오래된 장식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인형들이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 앉아 있었다. 그때였을까?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묘한 섬뜩함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서로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천천히 다락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다락방으로 향하는 문을 열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오르골이었다. 누군가 이곳에 와서 끊임없이 돌리고 있는 것처럼 오르골은 저절로 돌아가며 음산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오르골을 만지려는 순간 다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외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친구 중 한 명이 우리가 지나온 복도를 가리켰다. 그곳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오싹한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우린 시간이 멈춘 것처럼 얼어붙어 버렸고 그 여자가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 순간 다락방 창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밖을 보니 비는 이미 멈춰 있었고 달빛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다. 우리는 급히 허둥지둥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괴기한 장소를 빠져나왔다. 폐가를 벗어나 마을로 돌아오는 길.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평화롭게 서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저택 근처에 가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여인이 나타나곤 했다. 그리곤 항상 이렇게 속삭였다. 다시 돌아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후로 나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가끔씩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면 우린 모두 묘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그 밤의 미스터리는 이제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오래된 한 집이 있었다. 그 집은 한때 번성한 가족의 거주지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집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창문의 불빛이 깜빡거리곤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에 오랜 저주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몇십 년 전 그 집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가족 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누군가는 심야에 그 집 주변을 걷다가 환영을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한밤중에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모두가 그 일이 사실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집에 가까이 가는 것은 피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기자 하나가 그 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 집에 얽힌 기사를 작성하고 싶어졌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려했다. 다만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했다. 그 집에 가지 마시오. 그곳은 악령이 깃들어 있는 장소요. 기자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직접 그 집을 탐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어둠이 깔린 늦은 밤 그 집으로 향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서늘한 바람이 불며 불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집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가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둡고 컴컴한 집안이 드러났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누군가 오래도록 손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기자는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그의 귓가에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
그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한 그는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는 갑작스러운 연명의 소름에 몸이 굳어졌다. 누구 있습니까?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누군가 차가운 손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기자는 빠르게 집을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이며 마을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모든 사진에는 이상한 그림자 혹은 형체들이 어렴풋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뒤에 있던 얼굴 없는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이후로 기자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이한 경험으로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려하게 되었고 그 집은 계속해서 황무지로 남아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곳에 관한 소문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왔다. 누구도 정확히 그 집의 비밀을 알진 못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무서운 기운이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다.